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브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입학 전형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건국대 입학 결과를 살펴보고 영상을 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건국대나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이제 중복 지원하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건국대랑 동국대 입시 결과 자료들은 반드시 좀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이제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건국대하고 마찬가지로 동국대도 입시 결과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매년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좀 이해하기 좋게 비교적 이제 상세 데이터들을 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상세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합격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는 이제 상당히 좀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이제 당장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정량 평가를 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입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텐데,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 자체를 뭐 이제 주요 교과, 내신 등급 산출되는 주요 교과를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해당 교과군, 그러니까 반영 교과군의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위 10개 과목에서 몇 등급 정도를 이제 맞아야, 이제 동국대, 그 학생부 교과등 지원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이제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입시 결과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026학년도 이제 동국대 입학 전형 같은 경우는 전형 계획상에서는 사실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했었고, 사실 이제 전년도에는 좀 변화가 있었는데, 2026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두드림 이제 소프트웨어 전형 자체가 이제 없어지고 그냥 이제 통합으로 두드림 전형으로 이제 전부 다 모집을 한 게 된다는 점, 그 점을 제외하면은 네, 그렇게 이렇게 뭐 특이사항 자체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인원 변경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인원 변경은 최종 확정 요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전년도하고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다. 그래서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최소한 이 두 개년도 입결을 한번 더 살펴보시는 게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는데 상당히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2025학년도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입시 결과 자료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시 결과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이제 2025학년도 전형별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 비교적 이제 입시 결과 통계치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전년도에 이제 어떻게 이제 평가를 했는지 그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아주 상세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먼저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6학년도에는 전년 대비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드림 전형으로 이제 통합해서 전부 다 모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제외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전형들이 이제 전형 그 요소들이 요소나 이제 평가 비율들이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 서류 평가로 이제 100% 이제 서류 평가로 이제 학생들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1단계 성적 70과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면접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제출된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이제 치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단계 선발 배수는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학부들마다 이제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한 3배수에서 4배수 정도 사이, 네, 그 정도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타 대학교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전형 방법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장 추천 인재, 이게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이제 교과 전형, 이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죠. 그리고 동국대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네,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70, 그 다음에 서류 종합평가 30. 이 중에서 이제 서류 종합평가 내용이 사실 작년에 좀 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과 성적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예를 들어서 인문하고 자연 같은 경우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인문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사, 뭐 한국사, 그 다음에 여기는 국영수 뭐 한국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교과군에서 상위 10개 과목 성적만 추려가지고,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온 과목들만 추려서 결론적으로 그 등급을 환산해가지고 산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위 10개 과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전부 다 1등급짜리가 이 해당되는 반영 교과군에서 10개 과목이 1등급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환산 내신 자체는 1.0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고, 그런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뭐 올 1이 다 나와야 되냐? 10개 과목에서 뭐 올 1이 다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올 1이 아니라고 해도, 그러니까 뭐 예시로 이제 한번 살펴보면 1등급짜리 과목이 한 7개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2등급 정도 과목이 한 3개 정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 환산 내신 이렇게 이제 뽑아보면은 대략 한 1.3 정도가 이제 나오겠죠. 1.3 정도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 1.3으로 이제 나중에 입시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3보다도 훨씬 더 높은 모집 단위들도 있는데, 그럼 그 속에서 그러니까 평균이 예를 들어서 한 1.2 정도 되는 경우에 또는 1.1 정도 되는 경우 1.3은 무조건 떨어지냐? 무조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여기 정성평가 영역 지금 3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30%에서 뒤집어질 확률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성평가 30%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의 전 영역을 평가했었거든요. 전 영역 평가했었는데 지난해 2025학년도에는 이제 교과 전형 취지에 맞춰서 교과 종합 평가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전 영역으로 갔었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거의 동등하게 비슷하게 평가를 했다는 얘기고, 교과 종합 평가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교과군의 내신 성적의 추이, 그리고 교과 세특 등등을 이제 좀 주요하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수 과목까지. 네. 그래서 일단 2025학년도부터 이 부분들이 좀 변화가 되었고, 이 부분들이 아마 올해도 뭐 특별하게 확정 요강에서 뭐 변동사항이 있지 않는 한, 네, 요거는 고스란히 이제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조금 1등급 개수가 한두 개 정도 부족하다고 해도 이수 과목이나 그 다음에 이수 과목의 세특이나 이런 부분들, 즉 정성평가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탄탄하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이런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학생부 관리가 좀 잘 안 돼 있는데 그럼 지원할 수 있냐? 뭐 역으로 따져보면은 10개 1등급짜리 10개 과목이 있다면 그때는 뭐 지원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이제 교과 전형 자체가 좀 이제 독특하게 모집을 한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그 다음에 그 재직자 전형이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걸 그냥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형도 건국대하고 동일하게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네,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에 조금 불안감을 느끼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동국대, 그 다음에 건국대 요 전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성적 20, 출결식, 그 다음에 논술 70, 그렇게 해서 총 100%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고, 여기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 밑에 기준을 좀 보시면, 인문하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수 영탐 중에서 2합 5, 그 다음에 뭐 그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반드시 수학 또는 과학 탐구를 포함해야 된다는 것, 둘 중에 하나는 포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AI 학부 같은 경우 인문 쪽은 수학, 자연 쪽은 수학 또는 과탐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사실 2024학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좀 변화가 된 내용이 있었죠. 당시 2024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 과목 자체가 좀 있었는데 요 탐구 지정 과목에서 2025학년도부터는
탐구 지정 과목을 폐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느 과목을 선택하든, 그러니까 산탐을 선택하든 과탐을 선택하든 간에 이제 지정 과목 자체는 없다. 다만 그 옆에 전제 조건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수학 또는 과탐 하나를 자연계열 같은 경우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2합 5등급이 뭐 사탐을 선택해서 2합 5등급이 나와도 상관없는데 사탐을 선택하면은 반드시 수학 하나를 포함해서 2합 5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과탐을 선택하면 그냥 수과 또는 다른 과목들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최소한 논술로서 동국대를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사탐을 선택을 하고 과탐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2합 5 안에 수학이 들어간다는 점, 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난 그냥 과탐 선택해서 자연계열 집어넣겠다라고 한다면 네,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학이나 과탐 둘 중 하나가 포함되어야 된다. 그 전제 조건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탐 중에서 3합 4등급 이내 역시 수학 또는 과탐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점이 좀 있으니까 이 기준점들은 잘 참고하셔서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실기 전형 같은 경우는 실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좀 살펴보시고 넘어가는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리고 참 정시 전형 반영 요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모집 단위들 그 모집 단위들은 일반 전형으로 모집을 했고요. 뭐 수능 100%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모집을 했고 뭐 실기 들어가는 전형들 같은 경우는 실기 비중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같은 경우에 이제 별도로 종합과 그 다음에 교과로 이렇게 나눠서 뽑기도 하니까 요것도 참고 삼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시 자체는 수능 중심 전형이다. 요렇게 생각하시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형별 경쟁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전형별 경쟁률은 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두드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에 2023학년도부터 평균 경쟁률이 좀 나와 있는데 17.8대 1에서 22.79대 1로 높아졌고 지난해에는 19.88대 1로 소폭 하락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전형 위주로만 찝어서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이제 내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 18.5대 1에서 2024학년도 13.89대 1로 많이 감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25학년도에도 14.41대 1로 지난해보다는 소폭 올라가긴 했으나 그렇게 편차가 크진 않았다. 네, 그 정도까지만 일단 그냥 확인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시전형 경쟁률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2023학년도 5.46대 1에서 5대 1, 그 다음에 5.49대 1로 네, 거의 비슷한 경쟁률을 보여줬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건국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다군에 이제 새롭게 모집하는 대학 모집 단위들이 좀 추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군 같은 경우에 그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시 지원하는 수험생들께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나군 같은 경우 일반은 지금 5.23이었는데 이전을 보면 4.81, 4.49 네, 조금 더 상승했네요. 자, 그다음에 다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 뭐 경쟁률이 상승한 거는 실제로 이제 그 나군 모집 인원 자체가 좀 줄어 있습니다. 줄어 있고 그러니까 다군으로 또 일부 넘어가 있는 인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반영 여부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군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롭게 모집하는 모집 단위들이 좀 생기면서 평균 경쟁률 9.12대 1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신설되었던 열린전공학부, 그러니까 자유전공이었죠. 이 자유전공도 이제 다군에서 또 모집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영향력이 좀 어느 정도 있어서 가군이나 나군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시전형 이제 모집 단위별 경쟁률인데 여기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군, 다군에서 모집한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 네, 어느 정도 경쟁률이 나왔는지 그 부분들만 나중에 다른 학교하고 좀 비교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보통 이제 평균 경쟁률은 가군다군 같은 경우는 한 5대1 정도 내외 선을 잡으면 되니까, 네, 이 5대1 평균 경쟁률보다 조금 높은 학과들이 어디가 있었을까? 뭐, 그 부분들 감안하면은, 문과 같은 경우, 문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철학과가 8대1을 넘어서면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국문, 문해창작학부, 그 다음에 문화유산학과 같은 경우도 좀 평균 경쟁률보다 좀 높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리학과는 7.67대 1, 그리고 다군 경찰행정학부 8.61대 1, 바이오 시스템 8.72대 1,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7.88대 1, 자, 그 다음에 자유전공, 열린전공학부였죠. 자유전공은 지난해 거의 10대 1 내외선을 이제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배치가 실제로 이제 뭐 정시 뭐 2월 정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인원이 배치가 돼서 다군에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뭐 확정이 돼서 다군에서 이제 모집한다라고 한다면 다군의 경쟁률은 또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026학년도 계획안에는 열린전공학부는 정시에서 다군으로 모집할 예정이니까 뭐 특별하게 바뀌지 않는 이상 인원 변동이 없는 이상은 네, 다군에서 모집하니까 대략 한 10대 1 정도 경쟁률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만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경쟁률을 한번 그냥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되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학생부 위주 전형 결과, 이제 교과 성적, 합격자들의 교과 성적을 좀 살펴볼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각 모집 단위별 입결이 좀 나와 있는데요. 요 부분을 보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이거 따로따로 떼놓고 이제 분석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제 한꺼번에 몰아쳐 살펴보지 않고, 학종과 학생부 교과 전형을 조금 나누어서, 보다 좀 디테일한 내용들, 그 디테일한 내용들은 전년도 거하고 비교하는, 그러니까 2025학년도 자료인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2025 자료인데 2024 자료하고도 비교해서 나온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 관련된 성적 추이입니다. 다른 학교 입학 전형 결과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는 정성평가 영역이고 또 2단계에서 면접까지 치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학생부 교과 성적 자체가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살펴보기보다는 이전 연도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높게 나타나거나 낮게 형성된 것들을 한번 모집 단위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고 보다 상세한 입결 데이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일단 불교대학 문화유산학과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점수대가 이 정도, 그러니까 2점 중반 정도 형성됐는데 지난해보다 조금 높아지긴 했으나 이 정도는 학종에서는 그렇게 큰 유의미한 편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밑에 국어, 국문, 문해창작학부 같은 경우도 일단 점수가 좀 올라가긴 했으나 역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 영문학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다른 건대나 이쪽 대학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제2외국어 관련된 계열들 같은 경우는 평균 잡아서 여기 동국대만 그런 게 아니라 대체적인 학교들의 입결이 좀 낮게 나옵니다.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들은. 그러니까 이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등학교들도 있겠지만 외고나 국제고와 같은 특목고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는 그 영향력이 좀 크기 때문에 전체 평균치가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기준으로 지원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요 내신 성적으로 지원하시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지금 그 위쪽에 있는 뭐 문화유산이나 국어국문처럼 그러니까 평균치 자체가 한 2점 중반대 이내 쪽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 성적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학과랑 사학과 같은 경우에, 네, 철학과 사학과의 최저 점수는 좀 떨어졌는데, 나머지 거, 그냥 평균점 자체는, 네, 평균점도, 일단 좀 떨어졌네요. 그래서 한 0.4 정도 편차가 좀 발생은 했었는데, 네, 요 부분들이 그나마 조금 변동폭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원율 자체는 사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은 거의 대부분 다 2배수 이상은 돌았다. 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과대학 같은 경우에 수학과는 지금 한 3점대, 그 다음에 화학과가 좀 많이 높죠? 그래서 2.47에서 2.13, 2.82에서 2.42로 약 0.3에서 0.4 정도 뛰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2.68에서 2.54, 그리고 3.26에서 3.11로 네, 소폭 네, 이제 하락한 부분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학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한 2점 초중반 정도는 지금 마크하고 있었다는 점, 네, 요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재밌는 결과는 물리학과 같은 경우 지금 2025학년대 충원율이 제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 보면, 진짜 이제 뭐, 동국대학교는 반드시 붙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이탈률 없이 거의 대부분 다 등록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법학과. 자, 법학과도 충원율이 좀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지금 일단 합격생들은 이전 연도 2.34, 4.14에서 올해 2.84, 5.60으로 좀 하락하긴 했다라고 하는 점. 네, 특히 최저점 자체가 낮은 그 학과들은 모집 단위들은 네, 그냥 일반고라기보다는 특목이나 자사를 좀 의심해 볼 만한 네, 그런 이제 수치다라고 하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고 기준으로는 대략 한 2.5등급 이내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 학종에서 그렇게 불리하지 않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선호도가 좀 높은 대학이기 때문에 이결 자체가 좀 높냐? 라고 하는 걸 비교해보면 전년도보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뭐 정치외교 같은 경우는 점수가 좀 올랐고 행정학 같은 경우에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북한학 전공 같은 경우도 올랐고 그 다음에 경제학과 관련된 부분도 경제학과 지금 2.48, 3.88이니까 네,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올랐습니다. 대체적으로 성적대 자체가 지금 사회학 전공을 제외하면 그죠? 사회학 전공을 제외하면은 대체적으로 점수대가 조금씩 올라간 그런 느낌처럼 보입니다. 네, 뭐 크든 작든 간에 좀 더 올라간 느낌이 들고, 뭐 국제통상 같은 경우 평균치 자체도 지금 3.58, 이전 년도 3.70이라고 한다면, 네, 그냥 단순히 일반고는 아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든다.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것도 그냥 대략적인 평균치 정도만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행정학 문제, 동국대에서 이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과 중에 하나일 텐데, 네, 이전 연도하고 거의 컷 변화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요. 자,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하고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시스템 공학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2점 초중반. 그 정도. 그 다음에 공과대학, 공대 같은 경우에 건설환경공학을 제외하면 어쨌든 나머지 학과들도 거의 대부분 다 2.5등급 이내 쪽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나머지 모집단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추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동국대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을 위한 일반고 내신 성적은 대략 한 2.5등급 이내 또는 그냥 뭐 내외 정도,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면 되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학교장 추천 인재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 추천 인재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 70%와 그 다음에 서류평가 30이 들어가는데 서류평가 자체가 2024학년도하고 다르게 작년 같은 경우는 교과 종합평가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전 연도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뭐 진로 역량이라든지 교과 역량, 학업 역량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평가를 했는데 2025학년도에는 주로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평가가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평균점 자체를 지금 교과 전형은 사실 요 평균 성적을 확인해 보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학생부 상위 10개 교과의 성적만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10개 교과 성적을 반영해서 나온 결과치가 실제로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정도 내신 성적이 나오냐 안 나오냐 확인하기도 좋은 거는 네, 학생부 그 성적 이제 상위 10개 과목 성적으로 환산을 했을 때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들을 살펴보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들 뭐 나중에 전산 처리할 필요도 없이 해당 교과, 그러니까 국영수사냐, 국영수가냐, 해당 교과군에서 기본적으로 1등급짜리 과목이 한 10개 과목 정도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거 정도만, 네, 좀 판단해 보시면 되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교과 성적, 10개 과목 성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불교학부 같은 경우 이제 상위 10개 과목 평균점을 지금 한번 보면 2.03, 2.90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이제 2024학년도 비교 자료가 좀 나와 있긴 한데 비교 자료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상위 10개 과목 성적 평균치는 지금 현재 아니고 그 합격자들의 전 교과 그러니까 주요 교과 성적을 다 평균을 냈을 때 지금 이제 나온 성적들만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전 연도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 상위 10개 과목 성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주요 학과 위주로 조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불교학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2.03, 2.90인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가 조금 높게 나오긴 했었습니다. 당시 2024학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불교학부가 상위 10개 과목 평균이 1.47 그리고 최저가 1.60이었으니까 최소한 절반 이상은 무조건 확보가 돼야 됐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문화유산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1.17, 1.30인데 뭐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1.20, 그 다음에 1.30. 네, 똑같았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딱 두 개 학부만 지금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 1.30이라고 하는 수치는 1등급짜리 교과 성적이 7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나머지가 그냥 한 2등급 정도로 이제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대략 한 1.30 정도 뭐 요렇게 이제 나왔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등급짜리 그러니까 상위 10개 과목 중에서 어쨌든 그냥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뭐 불교학부에 조금 예외이긴 하지만 지금 거의 1.2, 1.3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1등급 상위 1등급 과목이 10개 중에서 8개 이상은 좀 나와야 된다. 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국문이나 문해창작부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거 이전 연도에는 둘 다 1.0, 1.0이었거든요. 국문 같은 경우 선호도가 좀 높아서 1.0, 1.0이었고, 그 다음에 영문도 지금 1.15, 1.50, 그 다음에 일본어가 1.4, 1.6, 중문이 1.62에서 2.30까지. 실제로 중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도 최저점 자체가 좀 낮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중문이 한 1.72, 그리고 최저점 자체는 한 3.50 정도까지. 네, 요렇게 이제 나왔었는데, 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교과 영양 평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해당되는 제2 외국어 과목들을 많이 이수하는 역시 특목고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적용되었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제 지원 여부 좀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철학과 사학과가 1.5, 1.13, 1.60, 1.20. 네,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지금 문과대학 평균을 한번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그냥 좀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1등급 교과목 수가 대략 한 7개 정도 이상은 나와야 그래도 좀 안전하게 좀 써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더 치열하게 다퉈야 되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9개 정도 이제 나와야겠지만 어쨌든 안 돼도 그러니까 뭐 제2외국어 지금 이제 일본이나 그다음에 뭐 중문학과나 이런 제2외국어 관련된 학과들까지 염두에 둔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7개 이상은 나오는 게 좀 필요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학과가 좀 높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사학과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에도 1.14, 1.30 정도 나왔었으니까 네, 이전 연도에 비해서 뭐 많이 높아진 거는 또 아닙니다. 네, 그렇게 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과대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학과, 화학과, 그 다음에 통계학과, 물리학과가 모두 다 1점대 이제 초반. 그러니까 수학과,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반영하고 있고, 통계학과, 물리학과 그거보다는 조금
조금 낮게 나오긴 했는데 여기는 이전 연도에 비해서 조금 뛴 것 같습니다. 점수가. 그러니까 2024학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당시 평균이 몇 점이었냐면 1.30이었고요. 1.30. 그 다음에 화학과 같은 경우도 1.30. 그 다음에 통계학과가 1.28, 그 다음에 물리학과가 1.60이었는데, 그거랑 비교해보면 거의 대부분 다, 입결 자체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 이제 뭐 최저점이 나오긴 했는데, 최저점을 보시지 말고 여기는 그냥, 네, 평균치를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법학과. 자, 법학과는 1.2, 1.4. 이전 연도에도, 평균치는 비슷했고 1.24로 그 다음에 최저점은 1.70이었는데 2025학년도에 1.40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합격자들의 성적이 더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계열. 자,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선호도가 좀 높은 학과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었을 텐데, 자, 우선 정치 외교학 전공이 1.16, 1.30. 네, 이전 연도 1.22, 1.40이었으니까 네, 최소한 여기도 기본적으로 1등급 개수가 7, 8개 이상 확보가 돼야 된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정학 전공이 1.12, 1.40 이전 연도 이제 평균치하고 최저치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행정학이 1.27, 1.50 네, 그렇게 형성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사회과학 계열이든 문과 계열이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매우 큰 편차가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든 게 상위 10개 과목 성적만 지금 산출을 하다 보니 네, 결론적으로는 매우 높은 성적대로 지금 보이는 이런 입시 결과들이 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북한학 전공 같은 경우가 1.47, 1.60. 북한학 같은 경우 이전 연도하고도 좀 비슷해요. 북한학이 1.43, 그 다음에 1.60이었으니까 사실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제학과가 1.1에서 1.2. 경제학과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제학과는 1.38, 그리고 최저점이 1.70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점수가 상승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국제통상 같은 경우도 비슷했어요. 1.50, 1.60. 그 다음에 사회학 전공이 1.25, 1.40. 이전 연도 사회학 전공은 이거보다 더 높았었습니다. 1.04, 1.10이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좀 이제 점수대가 더 올라갔다. 라고 하는 거를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뭐, 압도적으로 높네요. 1.02, 1.10. 네,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었고, 사실 이전에도 이전에는 1.29, 1.60이었는데, 1.29, 1.60. 그때에 비하면, 2025년도가 좀 성적이 더 올랐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산업관리 같은 경우 1.47, 1.70.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1.52, 1.80이었으니까, 네,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광고 홍보가 1.25, 그 다음에 최저가 1.50. 이전에 1.43, 1.70 정도 수치를 보여줬다. 네, 그렇게 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복도 일단 뭐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1.23, 1.60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찰행정학부 같은 경우가 1.15, 1.40, 이전 연도 1.06, 1.30에 비하면 일단 점수는 올라갔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비슷했습니다. 나머지 학과들은 지금 밑에 있는 제시되어 있는 학과들 중에서 경영이나 회계나 정보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쪽 같은 경우는 1.3등, 그러니까 그 1등급 개수가 무조건 8개 정도 이상은 좀 확보가 되는 게 좀 필요하다. 네,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이오 시스템 대학, 이쪽도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이제 1점대 이제 초반인데, 여기 이제 좀, 보시면, 식품생명공학 자체가 지금 한 1.49, 1.60 정도 나왔죠?
사실 이제 제 기억에 작년에 이제 여기 관련된 동영상 찍으면서 이제 그 자료들 보면서 와, 식품생명이 이제 작년에 엄청 높게 나왔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작년 식품생명이 1.0, 1.8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은 네, 이제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뭐 평균치가 또 1.0까지 갈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1.0 정도 학생들이 평균치였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좀 안전하게 좀 지원하려고 했었던 경향이 좀 컸다. 그러니까 1.0 정도 수치가 나왔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제 정성평가의 영역도 있겠지만 성적에서 이미 많이 갈릴 확률이 좀 높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나머지 학과들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1.2 정도, 그 정도를 이제 유지를 했고, 그 내용들이 2025학년도에도 좀 재현된 거 보면 비슷하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공과대학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대 같은 경우는, 여기도 역시 대체로 보시면 1점 초반대인데, 그 중에서도 화공생물은, 네, 뭐 압도적이죠. 화공생물이 지금 1.06, 그 다음에 1.30인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1.13, 그 다음에 1.70이었다는 점을 반영한다면, 네, 기본적으로 최저점도 올랐고, 평균점도 더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1점 초반대에 등급을 형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첨단 융합. 이제 이전에 AI 융합이라고 돼 있었던 AI 그 소프트웨어하고 시스템 반도체 학부가 있었는데 AI 소프트웨어 융합 학부 같은 경우가 이제 컴퓨터 AI 학부로 바뀌어서 여기 해당되는 지금 입결은 1.11, 1.40 상당히 높죠. 이전 연도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1.18 그리고 1.60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기억해 둡시다.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 1.27, 1.70, 이전 연도 시스템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1.44, 1.50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1점대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었고요. 지금 4대 중에서는 지리교육과가 그나마 지리교육과하고 가정교육과가 성적이 조금 낮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작년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도 좀 비슷했어요. 당시 2024학년도에 지리교육과가 1.29 1.29. 지금 2025학년도 최저는 2.1이었는데, 2024학년도 지리교육과 최저점은 1.70이었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가정교육과 같은 경우는 1.56, 1.80인데, 이전 연도에는 1.71, 그 다음에 최저가 2.10이었다. 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좀 특징적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영어영상학과가 1.7, 1.20. 네, 이전 연도하고 좀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1이 안 나와 있으면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1.0이라는 얘기니까 거기다 생기부터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좀 기억해 주시고 이전 연도에도 약학과는 1.0, 1.0이었습니다. 2024학년도에도 1.0, 최저도 1.0.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잘 고민해서 약학과 지원하시는 수험생들은 생기부 관리도, 그러니까 어차피 다 1등급이라는 얘기니까 여기에 변별 요소는 생기부 정성평가 영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지원 여부를 좀 결정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신설되었던 열린전공학부. 인문 쪽으로, 그 다음에 자연 쪽으로 각각 50명씩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모집을 했었죠. 모집을 했었고, 2026학년도 시행계획안에도 일단 이 인원은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최종 확정 인원은 모집 요강에 따라서, 최종 확정 요강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인문과 자연 쪽으로 분할 모집하는 열린 전공 같은 경우는 네, 일단 2016학년도에도 모집 인원 규모는 비슷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작년에 신설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자체가 이제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유전공이 한 어느 정도 갈까? 그 얘기를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1.1, 1.7, 1.2, 1.60. 그러니까 뭐 다른 이제 모집 단위들과 뭐 거의 얼추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 네,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신 등급이 그러니까
국영수사든 국영수가든 간에 상위 10개 과목에 성적이 최소한 안 돼도 1등급 과목이 8개, 9개 이상은 되어 있어야 생기부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을 메꿔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생기부가 절대적으로 활동이나 이런 것들 내용 기록이 좀 많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신 성적만으로도 일단 1등급짜리 이 10개 과목만 있으면 그래도 지원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자료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뭐 불교 추천 인재 전형도 있고요. 그리고 기회균형 통합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 등 전형 등이 있는데 해당 전형들은 모두 지원 자격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수험생들만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뽑는 모집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원하기 이렇게 썩 유리한 구조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것도 기회이기 때문에 해당 지원 자격 요건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만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요 정도로 일단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 논술 전형 한번 살펴보면 사실 논술 전형은 제가 뭐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논술 반영 비중이 지금 대략 한 70% 정도 갖춰져 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2합 5등급을 요구하는데 보통 2합 5등급 정도 요구했을 때 이제 충족률,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이 대략 한 60% 내외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건 다 좋은데 어쨌든 경쟁률이 일반 학생부 중심 전형보다는 높고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일종의 이제 부담감도 가지고 이제 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두 가지를 잘 고려해서 논술 전형 좀 지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학생부 교과 성적 평균과 최저점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술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좀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학과는 학종에서도 내신이 1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줍시다. 자, 다음으로 정시 전형 입시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특별 전형 같은 경우 지금 수시에서 좀 그냥 빠른 속도로 좀 넘어왔는데 요 해당 자료들은 저희 네이버 블로그, 저희 리테라이드 블로그가 있는데요. 여기 블로그에 원본 파일하고 그 다음에 요 입시 결과 자료 제가 이제 캡처해가지고 좀 저희 블로그에도 좀 올려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에 오셔서 자료를 좀 다운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동국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자료 다운 받으셔도 되니까 그 결과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좀 다운 받아서 다시 재차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시 전형으로 좀 들어가서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전형별 수능 성적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됐는지 이 부분들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정시 전형 결과를 좀 보기 앞서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동국대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운영을 했었냐면 지정 과목 자체는 사실 이제 없었어요. 지정 과목 같은 건 없었는데 다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을 선택했을 때 일부 학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과나 통계나 산업시스템공학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부여했었고요. 그 다음에 화학과, 그 다음에 바이오 환경과학, 생명과학, 가정교육과 같은 경우는 또 과탐을 선택을 했을 때 가산점을 좀 부여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가산점이 부여되고 하는 부분들 일부 모집단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작년 입시 요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가산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차이는 좀 있기 때문에 뭐 실제 합격자들의 점수에서 가산점이 얼마나 더 붙었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평균적인 수준 정도만 좀 파악하고 넘어가시는 걸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제시되어 있는 자료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분들 최종 등록자 100분이 상위 80%, 그러니까 상위 80%라고 한다면 10명 중에서 8등까지의 성적이 얼마냐, 네, 그렇게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이제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일단 좀, 부분들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학과들마다 그럼 도대체 그 수능 반영 비중은 또 어떻게 되냐? 네,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거 부분까지만 마무리 짓고 바로 이제 입시 결과 좀 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크게 인문하고 자연 쪽만 구분할게요. 크게 인문하고 자연 쪽만 구분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인문 같은 경우에 국어, 그다음에 수학,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탐구. 네,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고 했을 때 인문 같은 경우에는 국어 반영 비중이 35, 그다음에 수학 반영 비중이 25, 영어 반영 비중 15, 탐구 반영 비중 25. 네, 그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에는 국어 25, 수학 35, 영어 15로 동일하고요. 탐구도 25. 네, 요렇게 이제 반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모집단들 같은 경우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 선택했을 때, 그리고 또 일부 모집 단위 같은 경우 자연계열 모집 단위 같은 경우 과탐을 선택을 했을 때 가산점을 또 부여를 했었다라고 하는 점들도 좀 참고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내용들 좀 염두해 주시고 자료를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정시 전형에서 실제로 결과치들, 데이터들이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지 그 내용들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저희는 이제 평균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점. 이거 뭐 일일이 뭐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부분들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평균치만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 불교학 같은 경우가 지금 평균치 전체 국수탐, 이제 평균이겠죠? 그래서 국수탐 평균치 자체가 지금 한 85.80.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영어, 요것도 좀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밑으로 쭉 내려보면 거의 대부분 다 한 2등급에서 3등급 사이. 근데 2등급 성적이 이제 가장 많이 나왔을 확률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평균치 자체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불교학부가 지금 85.8.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평균치가 85.52.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큰 차이는 별로 없죠. 조금, 네, 더 올랐다. 네, 그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편차가 지금 1이 조금 넘게 나타났는데 이전 연도에는 편차가 1 미만이었다는 점, 네, 뭐 그런 부분들도 뭐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실 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성적 분포대가 조금 넓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 같은 경우가 지금 86.6, 이전 연도 87.46이었으니까 그때랑 비교하면 역시 여긴 조금 떨어졌네요. 소폭 좀 떨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국문 같은 경우가 지금 87.82, 이전 연도 86.8에서 8보다는 조금 더 상승을 했습니다. 좀 더 상승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영문학과 같은 경우가 87.43. 네,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평균 영어 영문학과 평균이 87.06 정도 나왔습니다. 87.43이었는데 이전 연도에는 87.06. 그러니까 조금 여기도 영어 영문도 일단 평균치는 좀 더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일본 학과가 87.79. 네, 이전 연도 일본 학과 같은 경우는 86.52였는데, 네, 그때보다 좀 더 올랐고요. 중문도 지금 87.69 나와 있죠. 중문은 이전 연도 87.22. 였는데, 네, 좀 더 올라갔고요. 철학과가 85.95, 철학과는 좀 떨어졌습니다. 이전 연도 87.16이었는데, 그때보다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사학과가 87.26, 이전 연도 87.4 정도 됐었으니까, 얼추 비슷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문과 같은 경우 지금 대략적인 평균을 한번 좀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다 80, 100분위 성적 87에 뭐 예를 들어서 영어 한 2등급 정도면 네 이제 좀 안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되지 않을까. 네, 실제로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치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지금 88을 조금씩 다 상회를 했죠. 좀 더 넘어갔고요. 이전 연도에 비해서 이과대학 같은 경우는 점수가 좀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같은 경우 이전 연도에는 네, 평균치 자체가 88.53 그때보다 조금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화학과는 88.65인데 이전 연도 88.96
80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학과가 88.98, 이전 연도 88점 네, 48 정도였는데 그때보다 소폭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과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88.62.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수치나마 좀 따져보면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상승을 했다. 그리고 평균 잡아서 88 이상이다. 네, 그 정도를 일단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학과는 지금 87.82, 이전 연도 87.79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은 좀 여러 가지 섞여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 섞여 있긴 한데, 앞에 숫자가 87이냐, 88이냐 좀 섞여 있긴 한데, 지금 87 정도 되는 학과들도, 지금 그러니까 정치외교나 행정학 같은 경우도 거의 87의 후반대니까 88에 근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평균 잡아서 살펴보면 대략 88 이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전 연도하고 비교했을 때 성적이 조금씩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한번 비교해보면 정치외교 같은 경우가 87.91, 이전 연도 정치외교는 87.07이었었습니다. 네, 조금 상승했죠. 자, 그 다음에 행정학과가 지금 87.98, 이전 연도 87.78 정도였으니까 역시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학 전공 같은 경우가 지금 87.96인데 이전 연도에 북한학이 86.28. 뭐 아시겠지만 정시에서 지금 100분 점수 1점 정도 차이라는 건 상당히 좀 큰 차이거든요. 네, 그때보다 지금 한 1.7 정도, 7 정도 지금 올랐으니까 100분 점수 기준으로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신 이제 좀 편차가 1.57까지 벌어졌으면 조금 크게 벌어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경제학과가 지금 88.73, 이전 연도 경제학과 같은 경우 88.28이었는데 조금씩 다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학과 같은 경우가 88.26, 이전 연도 87.82보다 더 올라갔고, 그 다음에 네, 여기 사회학 전공 같은 경우가 지금 87.26. 네, 이거 선을 따라서 왼쪽으로 학과 어떤 학과인지 보기에도 좀 쉽진 않네요. 사회학과 전공 같은 경우가 이전 연도 86.93이었는데 그때보다 조금 더 올랐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수시에서 선호도가 매우 높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 87.97, 이전 연도 87.89였으니까 네, 얼추 비슷했다. 조금 소폭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식품산업이 89.12, 그 다음에 광고 홍보학과 88.34, 그 다음에 사회복지가 87.67로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보면 식품산업관리가 지금 88.41, 그 다음에 광고홍보학과가 87.75, 그리고 사회복지학과가 87.25로 네, 기본적으로 요 정도 상속대가 형성이 됐다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100분위는 약 한 88점 정도 100분위 점수 기준으로 그 이상 나와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영어가 좀 안 나왔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 점수가 한 90 가까이 이제 됐다는 얘기일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네, 평균 잡아서 한 88 정도? 네, 요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찰행정학부 같은 경우 90.36이라고 돼 있는데, 이전 연도 90.90. 올해 경찰행정이 아마 이제 그 모집단이 이동을 했었죠. 이제 다군에서 뽑았고, 작년 같은 경우 나군에서 뽑았는데, 나군에서 뽑았을 때가 성적이 좀 더 높고, 다군에서 뽑았을 때 90.36이니까 성적이 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군 선택지들이 좀 늘어나는, 이제 그런 추세 때문에 조금 입결에 좀 변동이 생긴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다시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87.91, 회계 지금 보면 88.54, 경영정보 88.74. 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경영 같은 경우 작년에 87.99 거의 비슷했고요. 그다음에 회계학과 같은 경우가 88.39, 그리고 경영정보가 88.34였는데 네, 그때랑 비교하면 조금씩 상승하긴 했으나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상경 계열도 88 이상이다. 그럼 왜 경영 같은 경우가 왜 더 낫냐?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모집
인원 자체가 조금 더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좀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을 모집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시스템 대학 지금 88.89. 그 다음에 바이오 환경과학이 88.27.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몇이 넘어간다면 88을 역시 다 상회하는 값을 보여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영이든 바이오 시스템이든 어쨌든 100분위 점수 한 88점 정도는 좀 넘겨줘야 된다. 이전 연도 같은 경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 바이오 시스템 대학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뭐 따로 모집은 하지 않았었던 것 같고 바이오 환경과학 같은 경우가 바이오 환경이 87.81 그리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88.44 그 다음에 식품생명 같은 경우가 87.24. 네, 그 다음에 의생명공학이 88.43점이었으니까 얼추 보면 거의 대부분 다 평균 100분위가 한, 네, 88% 정도 이상 돼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학과하고 크게 상관없이 88, 89 정도 나와야 추합이든 뭐든 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과대학들도 거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88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가장 높은 학과가 전자전기공학부인데 전자전기공학부 같은 경우가 89.13 이전 연도에 비해서 네, 좀 많이 올랐습니다. 88.73인가요? 네. 또 이전 연도가 전기전자가 89.55. 네. 그때보다 이제 조금 소폭 상승했네요. 많이 상승한 건 아니고 조금 상승했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학 같은 경우가 88.96, 이전 연도 89.08. 네, 요 정도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한번 쭉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의 학과가 88 이상은 나왔으니까 그 점수대를 좀 기억을 해주셔서 이제 추후에 이제 그 지원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 AI 학부. 자, 그러니까 이 컴퓨터 AI 학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AI 소프트웨어 융합 학부라는 이름으로 인문과 자연을 이제 좀 분할 모집을 했었죠. 그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컴퓨터 AI 학부 인문 자연 분할 모집인데, 여기 해당 학과 지금 인문 같은 경우 90.51이죠. 작년 기준으로는 90.57. 네, 거의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89.76. 네, 그 정도 이제 나와 있는데, 작년,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자연계열 쪽은 90.03 정도? 네. 90.03 정도 나왔네요. 90.03. 아, 여기 그 인문이 90.57이 아니고요. 89.02였네요. 89.02. 네, 제가 수치를 잘못 봤네요. 그래서 89.02, 그 다음에 자연이 90.03,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학부가 작년 같은 경우 90.02였는데 올해 90.36. 그러니까 첨단 융합 학부 같은 경우에는 100분 점수가 그냥 90 정도 이상 나오면은 조금 더 수월하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대 같은 경우는 체육교육과를 제외하면 나머지들도 모두 대부분 다 88 이상이 형성되었었고요. 작년에 이제 조금 이례적이라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학부 같은 경우가 지금 87.91 정도, 요 정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교육학과가, 그 다음에 국어교육학과가 86.73 정도 나왔었고요. 86.73. 그 다음에 역사교육과가 88.37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7.66. 네. 요 정도 이제 나왔었고, 나머지도 거의 대부분 한 87 정도 선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88이 지금 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대는, 당분간 뭐 87에서 88 사이에는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96.92, 전년도 같은 경우 약학과는 97점,
2호였는데, 네, 그때보다는 좀 하락했죠. 아무래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의대 정원 증원이 하나 이제 중요한 입시의 중요한 변수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결과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신설되었던 열린정보학부 이제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다군에서 모집한다고 돼 있었는데 그건 확정 요강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된다고 했고, 일단 시행 첫 해에 89.32, 89.81을 요구했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붙은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다 성적대가 89 이상은 나온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19 이상. 왜 이리고.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아이고, 왜 이래. 자, 89 이상 정도 나와줘야, 네, 열린정보학부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또 농어촌 전형 관련된 자료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국의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등등 특별 전형에 관련된 입시 데이터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지원 자격 갖고 계신 분들만 살펴보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네이버 블로그, 리테라이드 블로그에 이 해당 자료들 전부 다 업로드 해 놓을 거니까 저희 블로그 오셔서 조금 확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동국대 2025학년도 입시 결과 리뷰를 좀 정리를 해보고요. 비교적 상세한 데이터를 정말 많이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올해 수시든 정시든 좀 합격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으로서 이제 잘 공부하고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 내용 확인해 봤으니까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학생들께서는 올해 아직 시간 좀 많이 여유가 남아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5학년도 동국대 입시 결과 리뷰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